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업계 현직자 그리고 점포도 운영하고 있는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편의점을 창업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인데요. 편의점 창업 시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5가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수들이 10가지가 될 수도 있고 20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 구독자분들께서 저한테 메일 또는 댓글로 질문을 했던 사례들 중 생각나는 5가지를 뽑아서 내용만 조금 바꾸어 말씀드리는 거니 추후 2편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구독자님 내용입니다. 바로 옆에는 지하철역 입구가 있고 대로변에는 유동인구가 항상 많은데 괜찮을까요? 보통 대로변에는 유동인구가 많고 가시성이 좋아 겉보기에는 편의점 자리로 좋아는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대로변은 임대료가 비싸고 특히 역세권이면 더더욱 비싸 편의점 업종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역세권은 만약 매출이 나온다 해도 담배 매출 비중이 많고 월세 대비 그다지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유동인구 중 대부분은 그냥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고 만약 배우의 경쟁점이 생기면 손님이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인구보단 배우 세대가 있어야 매출이 잘 나온다는 거 제가 수없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대로변 역세권보단 한 골목, 두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서 월세 저렴한 안쪽 코너 자리에서 주택상권을 확보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두 번째, B 구독자님 내용입니다. 배후에는 주택 빌라가 200세대 있고 건너편엔 아파트 700세대가 있는데 편의점이 없습니다. 900세대 독점인데 괜찮을까요? 건너편 아파트에 700세대 편의점이 없다고요? 그러면 700세대가 모두 내 유효 세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만약 퇴근할 때 내 점포 앞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거나 내 점포를 지나가는 동선에 있다면 조금 괜찮아지겠지만 700세대 모두 건너오기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고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장과 더 멀어졌다? 매출이 더 안 나옵니다. 700세대면 아마 최대 30% 정도인 약 200세대가 유효 상권이 될 겁니다. 건너편이면 최소 100m 이상일 텐데 차라리 건너편이 아닌 100m 배후에 몇 세대가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자리는 900세대 독점이 아닌 배후 주택 200세대에 아파트 약 200세대까지 총 400세대 흡수 가능한 상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상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단 건너편에서는 그렇게 많이 오질 않습니다. 셋째, C 구독자님 내용입니다. 주택 상권으로 약 500세대가 500m 배후까지 길게 펼쳐져 있는데 사이에 편의점이 하나도 없고 들어올 곳도 없어 500세대 독점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냥 반경 100m 내 500세대 독점이면 편의점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배후가 500m까지 넓고 세대수가 500세대이면 500세대 독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편의점이 하나밖에 없어도 거리가 500m 정도 되면 건장한 남성 기준으로 걸어서 7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10분 정도 걸린다는 건데 귀찮기도 하고 멀어서 차를 타고 가게 되거나 퇴근길에 잠깐 들러 사가지고 갈 겁니다. 차 타고 갈 바에는 급한 것 빼고는 장 보러 갈 때 한 번에 사거나 인터넷으로 시켜서 먹을 겁니다. 배후가 깊어도 유효 세대는 최대 100에서 200m 정도까지입니다. 나머지는 간접 세대라고 보시면 되고 매출을 더 낮게 보수적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100m 내 500세대면 해도 그냥저냥 월세 저렴하면 중간 정도 되는 상권이지만 500m 내 500세대면 결국 절대 하면 안 되는 상권입니다. 넷째, D 구독자님 내용입니다. 1500세대 신축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1500세대 독점일 텐데 매출이 잘 나올까요?
아파트 단지 1000세대 독점, 1500세대 독점 등 독점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출입구가 정문, 후문 두 개이지만 후문 쪽으로 거의 다니지 않는 그런 막혀있는 곳이면 항아리 상권으로 독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개 1000세대 이상이면 정문, 후문과 같은 출입문 두 개, 빠져나갈 수 있는 다른 입구들도 많아 사람들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아파트 상권은 내 점포에서 최대 200m에서 300m 정도가 유효 세대가 될 것이고 출퇴근 동선, 특히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퇴근 동선이 내 점포를 지나가느냐 혹은 버스 정류장 앞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택은 직접 세대수를 세면 되지만 아파트는 세대수를 어떻게 일일이 다 세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해서 사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이해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사진으로 설명이 충분할 것 같아 정지시켜 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신축 아파트 상권은 보통 편의점 지정 상가가 없기 때문에 담배권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안정적이긴 할 것이나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영상을 만들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 구독자님 내용입니다. 평수가 10평도 안 되고 코너가 아닌 일면인데 아파트 1000세대 독점입니다. 편의점이 가능할까요? 정말 1000세대 독점이라고 하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평수가 작고 일면 점포들은 생각보다 매출이 낮습니다. 아파트 1000세대 정문 쪽에 코너 20평과 일면 10평을 비교해보면 후자가 매출과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코너 20평이 10평 대비 임대료가 비싸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20평의 월세가 500, 600만 원이 아닌 이상 코너 20평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두 가지 상황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저 같으면 아파트 상권에서는 10평보다는 20평 코너 자리를 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평 미만도 외부 공간을 잘 활용해서 장비들을 배치해 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위치에 따라 정말 고매출인 점포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네 번째 신축 아파트 단지 상가 담배권 이야기를 할 때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편의점 희망하시는 초보 구독자님들의 질문들을 내용을 조금 바꿔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앞으로 질문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구독자님들의 질문들을 다뤄보면서 착각하기 쉬운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는 지도만으로는 사실 판단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감안해 주시고 상권 조사를 할 땐 최소 이틀 정도는 현장에서 이것저것 지켜봐야 제대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수천만 원 투자해서 최대 5년 동안 편의점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실 텐데 최소 이틀 정도쯤이야 할애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편 선생이었습니다.